최근 불륜 의혹에 휩싸이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방송인 강용석 씨, 그리고 박근영 전 이사장의 남편인 신동욱 총재, 두 사람이 좀 요즘에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이력, 그리고 과거 걸어온 길에서도 비슷한 점이 많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이 두 사람이 공방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최근에 강용석 씨가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 박근영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게 있었죠. 이에 대해서 신동욱 총재가 또 반박글을 올리고 있었는데, 먼저 강용석 씨가 어떤 발언을 했었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분 보니까 이 확신범이에요. 8월 4일날 일본의 동영상 사이트하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이거 분명히 돈 받고 한 것 같아요. 그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인터뷰하고 나서 돈을 주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인터뷰 너무 황당해서 이게 제정신인가 싶은 정도로, 지금 박근영 씨가 어느 정도냐면 무슨 공과금을 못 낼 정도라 그래요. 그 빚이 한 8억 원 정도 있는데. 자, 박근영 씨 발언이 상당히 논란이 됐던 건 맞는데, 자, 이번 소식 천상철 차장과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당시에 그 친일 발언 논란을 낳았던 그 발언에 대해서 강용석 변호사가 이제 논평을 한 거네요. 네, 시사 프로그램에서 논평을 했는데, 예,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라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좀 세게 했고, 돈까지 받은 거 아니냐, 돈 받지 않고서 저런 발언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니까 박근영 씨의 남편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본인의 SNS에 이제 글을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어떤 글을 올렸나요? 일단 아까도 잠시 소개가 됐었지만 강용석 씨의 발언 중에 박근영 씨가 돈 받고 했다는 인터뷰한 것 같다. 일본이나 미국은 인터뷰할 때 돈을 준다는 표현은 명백한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된다. 명예훼손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변호사 자격증이 정말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강용석 씨의 삶과 박근영 씨의 삶은 품격과 그다음에 격도가 다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자, 더 있죠? 발언 내용 더 소개를 좀 더 해주시죠. 네, 강 의원이 불륜 스캔들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각별히 조심할 것이다. 라면서 결국 방송까지 하차를 했다. 이 확신범이란 성희롱, 불륜 스캔들 이런 거 할 때 사용하는 거 맞죠? 강용석 씨는 앞으로 입으로 흥하고 입으로 망하게 됐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자, 두 사람 다 이제 말 때문에 지금 설화를 낳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박성훈 논설위원. 네. 두 사람의 공방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박근영 씨의 그 일본과 관련한 그 발언은 저도 이해하기 어렵고 공감하기 어려운 대목이 너무나 많았습니다만, 그렇다 해서 그것을 평가하는데 명색이 공인인 강용석 씨가 저건 돈 받고 한 인터뷰다, 이렇게 어떤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저렇게 넘겨짚어서 얘기하는 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도 있고, 우선 공인으로서의 어떤 그 균형 감각이나 이 부분을 상실한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 차장, 오늘 또 SNS에, 이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거죠? SNS 그렇습니다. 다른 트위터에 글을 올렸죠? 또? 그렇습니다. 오늘 올린 건데, 이 강용석 씨 진실은 아무리 왜곡하고 호도하여 감추어도 진실일 뿐이다. 단지 시간이 걸린다는 차이만 있다. 당신이 변호사로서 국민을 기망하고 스스로 준법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는 법조인으로서 자격이 없다. 비록 가난하게 살지만 명예를 목숨처럼 지켜왔다. 본인은 가난하게 살지만 열심히 잘 살아왔는데 강 변호사는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이제 빗대어서 비판을 했습니다. 자, 두 사람 다 이 서로를 비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국민들 눈에는 이게 비판할 자격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두 사람의 과거 살아온 이력을 보니까 의외로, 그죠? 의외로 비슷한 점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지어낸 건 아니고요. 있는 대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강용석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둘 다 비슷한 공통점이 일단 빚이 많다는 겁니다. 일단 선고 비용 2억 원이 부담이 돼서 결국 방송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서 얘기를 했고, 신동욱 총재는 유경재단 경영권 다툼에서 한 8억 정도의 빚이 있었다. 근데 어떻게 갚았는지는 아직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쨌든 간에 방송 활동을 워낙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 갚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직 못 갚았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신동욱 씨는 하고 있죠. 대통령 꿈도 이게 같은 건데요. 이 최종 목표 대통령. 어쨌건 아마 이 일이 없었으면 아마도 20대 국회에 같은 마포을 지역구에서 혹시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강용석 의원의 맞대결을 한번 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결론적으로는 최종 목표는 대통령이 꾸민 사람이거든요. 강용석 변호사는. 마찬가지로 신동욱 총재도 어린 시절에 정치인이 꿈이었다. 이렇게 2009년에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 자, 배우자도 뭐 대단한 유력 집안의 딸들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서울대 출신 아버지 윤재기 전 의원은 희한하게 박원순
시장의 저격수를 강용석 의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 아버지는 박원순의 정치적 후원자를 하고 있고. 예, 그 바람에 좀 사위하고 장인 사이에 갈등이 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얄궂은 인생인 것 같습니다. 예. 어머니는 아름다운 가게 이사장을 맡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장모가 되는 거죠. 이분은 장인이고 장모. 이분은 장모인데 네. 두 분 다 박원순 시장과 아주 가까운 지금 그렇습니다.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예. 반대로 이제 여기는 박정희 대통령 차녀의 이제 남편이 되겠죠. 예. 어쨌든 집안이나 빚이나 뭐 어떤 인생의 포부나 다 비슷한 닮은 꼴 사람이다,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성훈 논설위원. 네. 자, 일단 강용석 씨는 뭐 국회의원 다음에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지금 국회의원에 대한 몸값이 많이 떨어졌어요. 이게 뭐 국민들이 국회의원 알기를 참 정말 우습게 안다 이 정도로 지금 국회의원의 어떤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강용석 전 의원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그런 어떤 추세, 그런 흐름을 더 가속화시키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나오기도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최근에 뭐 이른바 국회의원의 갑질, 그래서 예. 자녀들을 어떤 특혜로 어떤 회사에 입사시키는 이런 것들로 많은 이제 원성을 사고 있는데 거기에다 강용석 의원이 최근에 많은 저런 어떤 도덕적인 무리를 빚어가면서 많은 그 뭐 불륜 의혹까지 사고 거기에 또 뭐 막말 의혹까지 막 사는 이런 상황에서 저런 의원들이 늘어난다면 국회의원을 아마 최근에 지금 이제 늘리자라는 야당 측 주장이 결국 관철이 안 되고 300명으로 확정이 동결이 됐는데, 됐죠. 동결이 예. 됐는데 더 줄여야 된다. 뭐 이런 의견이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국민을 대표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야 또 정치가 신뢰를 받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 힘을 실어줘야 여러 가지 혁신, 개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동력이 될 텐데 자 이런 분들이 국회의원을 한다면 여러 가지 논란이 또 될 만한 그런 상황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 강용석 씨가 과거에 지금 여러 가지 불륜 의혹에 휩싸여 있는 상황에서 논란도 커지고 있고 매일같이 새로운 증거들이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과거에 묘한 발언을 했었습니다. 어떤 발언인지 이번 불륜 의혹과 연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찾아낸 다른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클라라 씨 경우도 그렇고 이번 것도 그렇고 문자가 참 빼도 박도 못하는구나. 여자들은 안 지우는 어떤 성향 같은 게 있나요? 요즘 언제 웬만한 어떻게 거는 생각합니까? 캡처해놓는데요. 제가 그 인생 고비고비마다 참 교훈을 많이 얻는데요. 메모를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메모 또 사진. 자, 천 차장. 네. 지금 결국엔 보니까 그러니까 사적인 대화를 빨리빨리 지워야 되는데 여자들은 안 지우나 보죠.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건데 결국에는 이번에 벌어진 일이 그 여성이 갖고 있던 카카오톡 내용이 지금 법원의 증거로 제출이 됐고 네. 그게 언론을 통해서 지금 보도가 되면서 논란이 더 커졌는데 그렇습니다. 본인의 어떤 입장과 묘하게 맞닿아 있어요, 지금. 그러게 지금 이제 끝나고 나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 예. 당신은 아마 몰랐겠죠. 저렇게 예. 저런 일이 벌어질지를요. 이제 디스패치라는 연예 매체에 실린 걸 보면 카톡에 근데 매일 봐도 되나? 예. 원래 처음에는 모른다고 했었고 나중에는 뭐 의뢰인이라고 그랬고 가끔 보는 사이라고 했고 계속해서 하는데 여기서 매일 봐도 되나 하니까 아 저게 웬만한 사이가 아니구나라는 걸 짐작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근데 블로거 DC가 문제긴 하죠. 정들어서 예. 이렇게 나오고 누구한테 말 안 하고 카톡만 잘 지우면 별 문제 없긴 하죠. 예. 본인은 그러니까 이 생각은 굉장히 강한 거죠. 그렇죠. 일관성 있어요. 그렇죠. 예. 본인은 지우지만 예. 상대방이 지우지 않으면 그 메시지는 날아가지 않거든요. 네. 결국 이게 부메랑이 되어서 지금 굉장히 강용석 변호사에게 불리한 증거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방송 하차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TVN에서는 다 일단 2개 프로그램이 다 하차를 결정을 했고 그렇습니다. 지금 JTBC 썰전과 TV조선의 2가지 프로그램은 향후 추이를 좀 지켜보겠다 이건데 지금 썰전 게시판이 도배가 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뭐 방송인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위법만 아니라면 괜찮다는 건가? 거짓말쟁이의 입으로 대한민국을 평가하게 그냥 둘 건가? 이런 글도 있었고요. 더 이상 얼굴 보고 싶지 않다. 거짓말을 일삼는 그 입으로 뭔 말을 해도 믿을 수 없다. 강용석, 동영상이라도 나와야 하차하겠습니까? 그리고 왕년 고소항했던 사람이 불륜설에 대응하는 게 왜 떳떳하면 시원하게 맞고서 하시오. 자, 맞고서 하시라고 했잖아요. 예, 예. 오늘 고소했습니다. 아, 고소했어요, 네. 오늘. 예. 오늘 고소한 이유가요. 명예훼손하고 그다음에 공갈 미수로 그 의뢰인 조모 씨와 예. 그다음에 그 변호사 구모 씨를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이유는 그렇습니다. 4월 달에 이미 이제 소가 제기가 됐을 때 그 변호사를 찾아와서 3억 원을 주면 고소 취하해 줄게. 아, 그래요?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언론에 그 불리한 정보를 흘리면서 본인의 명예가 훼손됐고 지금 언론에서 아주 나쁜 사람이 됐다. 그래서 방송도 하차하게 됐고 돈도 못 받았다. 그래서 오늘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드디어 고소를 해라 했는데 오늘 드디어 고소를 했군요. 그렇습니다. 자, 뭐 시청자들이 관심이 아주 많은 사안이라 저희가 이제 좀 자세하게 소식들을 정리해드리고 있는데 시청자 질문 온 거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이번 질문 손정혜 변호사께 좀 드릴게요. 강영석 씨 아이들이 방송에서 아빠의 아나운서 발언 때 신문 보고 울었다고 하던데 이번에도 상처가 클 것 같아 걱정입니다. 강영석 씨 말로 뜨더니 자신의 말들이 부메랑이 되는 것 같네요.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손 변호사님, 조금 전에도 저희가 봤지만 이런 카카오톡 발언이나 아니면 과거의 간통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본인을 옥죄고 있는 그 상황, 그리고 아이들이 참 불쌍하게 보인다라는 어떤 그런 동정 여론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런 불륜이라든지 계속된 거짓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고 지탄하는 마음속이 하나 있는 반면에 또 한면에는 이 가정에서 고통받을 수 있는 이 아이들을 직접 화면에서 봤던 어른들은 그 아이들의 부모 심정으로 아이들이 사춘기를 잘 겪어내고 온전하게 잘 성장하길 바라는데 이런 문제가 터지니까 이 집안의 아이들까지 걱정하는 이 양가 감정을 같이 겪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문제를 보면서 오늘도 고소하시고 소송을 내셨다고 하는데 하루 빨리 정리를 하시고 논란을 종집을 줘야 아이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마땅히 공인으로서는 어떤 도덕적인 양심이나 이런 법적 책임도 있겠지만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논란을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강영석 씨 그리고 신동욱 총재 관련 이야기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